안녕하세요. 마음 여린 아내와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드라마나 다큐에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오면 수도꼭지가 고장난 듯 울기도 하고 리어카에 폐지를 담아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르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가던 길을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도와드리곤 하죠. 그런 착한 아내의 성품 때문에 우리 부부가 겪게 된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제 사연은 바로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서울 사람이에요. 동갑내기였던 우리는 제 친구의 소개로 인연을 맺었죠. 25살에 결혼한 후 저는 화물차 운전을 했고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어머님, 아유, 배추 제가 와서 절인다니까 왜 힘들게 먼저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힘이 넘치는 며느리를 두고요. 자, 저 이제 두 팔 걷어붙입니다. 귀한 우리 어머님 두 팔 지키러 출동합니다.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덕분에 웃음 말을 알이었구나. 너무 즐거워서 이깟 김장 아주 며칠이라도 하겠어. 아내는 좋은 아내이자 엄마였고 또한 좋은 며느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왜 저희 어머니가 좋으냐고 물으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사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근데 어머님은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도 항상 우리 며느리 최고다, 예쁘다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어머님이랑 있으면 내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난 어머님이 너무 좋아. 그런 저희 어머니가 아내와 제 나이 30대 초반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아내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사람들은 제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가 저희 어머니의 딸인 줄 알 정도였죠. 그 뒤 혼자 남은 아버지는 고향에 가고 싶다며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뒤론 먹고 살 길을 찾아 아버지가 사시는 곳으로 귀농한 제 남동생 부부가 아버지를 모시고 지금껏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던 와중 또 다른 불행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장모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고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은 덕에 장모님은 약간의 편마비 증세만 남으셨는데 문제는 그 이후 장모님께 때이른 치매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찾아온 치매는 하루가 다르게 심해져만 가더군요. 처가댁에 장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장모님을 혼자 보살피던 장인어른은 굉장히 힘겨워 보이셨어요. 겨우 좋아졌던 네 엄마 거동도 다시 나날이 악화되는구나. 게다가 날 잘 알아보지도 못해서 내가 화장실에 데려가거나 씻기려고 하면 어린애처럼 울면서 싫다고 난리를 쳐. 아저씨 누구냐면서 말이야. 저번 주말에 네 엄마 씻기다가 그만 욕실에서 넘어져서 하루를 꼬박 움직이지도 못했다. 장인어른께선 원래도 무릎과 허리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에 더 이상 장인어른께만 장모님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당시 아내 오빠인 형님께선 호주에서 거주 중이셨고 처남 또한 암 투병 중인 처남의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기에 장인 장모님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자기 손으로 보살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 저는 아내와 상의 후 두 분을 저희 집에 모시기로 했죠. 우리 집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닌데 정말 고맙고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돼. 미안해할 필요 없어. 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잖아. 아내는 장모님을 돌보기 위해 식당을 접었고 저는 미안해하는 아내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전보다 일하는 시간이 늘고 생활비가 빠듯해지긴 했지만 저는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두 분이 걱정됐었고 아내 또한 장모님을 옆에서 항상 돌볼 수 있으니 전보다 덜 불안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장인어른께서도 저희 두 딸과 잘 놀아주셔서 아이들도 좋아했고요. 엄마, 오늘은 밥 잘 드시네. 딸표 닭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딸? 댁이 왜 내 딸이오?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고 고운데. 아줌만 여기 눈가 주름이 자글자글하구먼. 너무하다 엄마. 나 정도면 엄청 곱게 나이 든 건데. 엄마 눈엔 엄마 딸이 그렇게 예뻤어? 아줌만 내 딸 아니라니까. 혹시 내 딸을 아시우? 우리 딸은 내 자랑거리예요. 애가 예쁘고 똑똑한 데다 심성이 얼마나 착한지 저 고운 걸 네 배로 낳나 싶어 가끔 눈물이 났다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똑똑한 우리 딸 대학에 못 보내준 게 천추의 아니에요. 나중엔 눈앞에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 속 아내를 추억하는 장모님을 보며 아내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장모님께선 나중엔 화장실도 스스로 가지 못하셨기에 아내는 많은 고생을 해야 했어요. 저 또한 쉬는 날엔 항상 장모님을 간병했는데 남자 힘으로 하기에도 힘든 간병을 어떻게 저 작은 몸으로 해내는지 아내가 대단하게 느껴질 따름이었죠. 아내의 지극정성에도 장모님은 나날이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나중엔 치매와 더불어 몸까지 극도로 쇠약해져 결국 장모님은 주무시듯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 엄마, 엄마도 어머님도 왜 이렇게 빨리 내 곁을 떠나는 거야? 아내는 조문객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슬픔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전 나이 41에 양가 어머니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를 떠나보낸 저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장인어른께서도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셨어요. 장인어른께선 장모님의 흔적 때문에 너무 괴롭다며 저희 집에도 그리고 장모님과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가기도 힘겨워하시더군요. 한동안 서울에 머물며 힘들어하던 장인어른을 지켜본 형님은 장인어른께 이런 제안을 하셨죠. 아버지, 아버지만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호주로 가시겠어요? 애들 엄마도 아버지 모시고 싶어 해요. 저도 어머니 곁에서 지키지 못한 와중에 아버지까지 이렇게 두고 떠나면 너무 괴로울 것 같고요. 그렇게 장인어른은 형님을 따라 호주로 떠나셨습니다. 양가 아버지들까지 멀리 떠나보내자 효녀이자 효부였던 아내는 제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굉장히 우울하고 쓸쓸해했죠. 그래도 우린 두 딸을 키워야 했기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내는 일자리를 고민하던 와중 제게 치매 간병인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엄마를 보살피면서 전문 간병인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간병인을 만나는 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선 얼마나 감사할지 알게 됐어. 나 엄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을 돕고 싶어. 그렇게 아내는 준비 후 간병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환자는 주로 치매 환자들을 맡았었죠.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 많은지라 저는 아내가 걱정됐는데 다행히 장모님을 돌봤던 경험 덕분인지 아내는 수월하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내가 돌보던 할머니가 나한테 사탕 주셨다? 오빠들 몰래 먹으라면서 한 움큼을 주머니에 막 넣어주시더라고. 보호자한테 들어보니까 일찍이 세상을 떠난 딸을 그렇게 아끼셨었대. 아, 나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나서 혼났어. 여보, 오늘 내가 간병하던 할머니 아들이 할머니 집에서 돈을 전부 훔쳤다가 다른 자식들한테 걸려서 경찰서에 잡혀갔대. 할머니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그 아들만 찾으셔. 우리 막둥이, 막둥이, 이러시면서 말이야. 여보, 요즘에 딱 나만한 젊은 여자 환자를 맡게 됐거든? 기억이 어릴 때 멈춰 있는지 나한테 자주 새어머니라고 하더라. 근데 어릴 때 그 계모한테 학대를 당했었나 봐. 자꾸 나만 보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엄청 무서워하더니 어제는 글쎄 서서 소변까지 흘리시더라고. 잔뜩 겁에 질려서 말이야. 너무 마음 아파서 옷 갈아입혀주면서 엄청 울었어.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기더군요. 아내는 일을 시작한 초반엔
제게 환자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보고 듣다 보니 집에 오면 매일같이 눈물바람이었어요. 착한 아내의 심성이 오히려 독이 됐던 거죠. 아내는 환자들의 일을 잊지 못하고 집에서까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일을 시작한 지 3년 뒤부턴 제게 일절 환자들에 대해 말을 않더라고요. 여보, 요즘엔 왜 환자들 얘기 안 해? 전엔 매일 울더니 이젠 울지도 않네. 다행이긴 한데 걱정돼서.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일터에서 일은 일이든 감정이든 전부 일터에 두고 와야 나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나도 가정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언제까지고 감정에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 그 착하고 여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더군요. 그런 아내가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저는 말없이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저희 집엔 별다른 풍파가 없는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일을 다녀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던 아내의 수다가 없어진 걸 빼면 말이죠. 저희 딸들은 각각 다른 지방 국립대로 진학을 했고 이후 둘 다 그곳에서 직장을 구하고 터를 잡았습니다. 둘째까지 아예 집을 나가버리니까 집이 휑하네. 세월이 흐른다는 게 다 이런 거겠지 뭐.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당신도 나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애들 키우면서 다 보낸 젊음 지금이라도 실컷 누리자고. 아내는 허전해하는 제게 새로 인생을 시작한 셈 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후 아내는 정말로 운동도 시작하고 춤도 배우러 다니는 등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영향으로 저 또한 쉬는 날엔 아내와 등산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렇게 아내가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흐른 어느 날, 아내는 대뜸 자신이 맡고 있던 환자의 집으로 출퇴근을 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제게 묻더군요. 내가 요양원에서 한 9개월 동안 맡고 있던 치매 걸린 할머니인데 병원 진료 때 살 날이 많지 않다고 의사가 말했나 봐. 고령이신데다 요즘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 근데 할머니 보호자인 할머니 아드님이 할머니 마지막 여생은 집에서 편히 보내게 해드리고 싶다면서 나한테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자기 집으로 출퇴근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하더라고. 여태 만났던 간병인들 중에 할머니가 날 제일 좋아하셨다면서 말이야. 돈은 지금보다 더 많이 챙겨준다면서. 집으로? 그럼 그 아들 집으로 간단 소리야? 가족이랑 같이 산대? 아니, 아내는 없고 아들은 결혼했고 딸은 다른 집안 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대. 그래서 원래 할머니랑 둘이 살다가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나 봐. 그래도 별로 걱정할 건 없어.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그 사람 출근할 때 난 그 집으로 출근하고 그 사람 퇴근할 때 난 교대하는 것처럼 그 집에서 퇴근하면 되니까 별로 마주칠 일이 없거든. 당신만 괜찮으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할머니랑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 말이야. 솔직히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이라고 해도 모르는 남자 집을 아내가 들락거리는 일이 말이죠. 하지만 아내를 믿었고 그 집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니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괜한 우려로 아내의 일에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일이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그땐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혹시 그 아들이란 놈이 이상한 놈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처음 2달쯤은 괜찮았어요. 아내는 출근하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일상을 지켰죠. 그런데 석 달쯤 되자 언제부턴가 아내가 자꾸 수상한 행동을 하더군요. 나 잠깐 거실에서 통화 좀 하고 올게. 누군데 그래? 그 할머니 아들, 할머니 일로 전화했나 봐. 아내는 자꾸만 그 할머니 아들과 통화를 하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대체 퇴근한 간병인에게 무슨 볼일이 있나 싶어 물어보니
아내는 할머니가 자꾸만 자기를 찾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이후 아내는 종종 출근을 일찍 하기도 하고 퇴근이 자주 늦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엔 하다못해 주말에도 하루씩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어. 나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먹어. 또? 당신 요새 퇴근이 너무 자주 늦는 거 아니야? 할머니 치매가 요즘 많이 심해지기도 했고, 몸도 좀 안 좋아지셔서 내 손이 갈 일이 많아서 그래. 그 아들은 뭐 손이 없대, 발이 없대. 그건 그렇고, 당신 토요일에 내 친구 딸 결혼식 좀 나 대신 가줄 수 있어? 내가 운전일 때문에 토요일 새벽에 나갔다가 일요일 점심 지나서야 들어올 것 같아서. 어쩌지? 나 토요일엔 출근해봐야 하는데 이미 출근한다고 말을 해둬서 말이야.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겠다더니 정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아내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 못해 수상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겐 안 그랬으면서 그 집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한 뒤론 지나치게 일에 열심인 것 같았거든요. 이쯤 되니 아내가 일이 아니라 다른 용무가 있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죠. 당신 사생활하고 일은 철저히 분리한다더니 갑자기 왜 그래? 요샌 일 때문에 운동도 잘 안 가고 춤 배우러도 못 가잖아. 나랑 놀러 나간 지도 꽤 됐고. 그냥 그 집 아들 부탁도 있고 나도 할머니한테 마음이 쓰여서 그래. 몸이 피곤하니까 놀러 갈 시간에 그냥 잠이나 자고 싶고 괜히 당신까지 내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아내는 피곤하다며 저와 대화를 대충 갈무리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수상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부부간의 신뢰를 이런 식으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제 의심에 더더욱 불을 지피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광수야, 나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나 이혼한다.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술을 사달라기에 나가보니 그 친구는 엉엉 울며 대뜸 이혼을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자꾸만 제 아내의 행동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여편 내가 일하는 식당 일이 바쁘다고 그렇게 퇴근이 늦고 쉬는 날까지 출근해대더니 알고 보니까 그 식당 사장놈이랑 눈이 맞았더라고. 애들 대학 보내고 이젠 남은 젊음 즐기면서 살고 싶다더니 젠장 그 즐긴다던 젊음이 욕정일 줄 누가 알았겠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것만 빼면 너무도 제 아내의 상황과 똑같아서 말이죠. 그날 친구 놈을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구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아 환장하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요새 일이 많아 잠이 부족한 마당에 그런 말까지 들으니 머리가 지끈대더군요. 더군다나 집으로 돌아와 그 주 주말에도 일을 나간다는 아내의 말까지 들으니 제 의심은 용이 승천할 것처럼 미친 듯이 꿈틀댔어요. 혹시 당신 바람난 거 아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겨우겨우 참았죠.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배우자의 외도, 증거 잡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글들 중에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를 옷이나 가방에 숨겨서 증거를 잡았다는 내용이 제 눈에 확 띄더군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김광수, 너 진짜 추잡하다, 추잡해. 저는 결국 옷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녹음기를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못 믿고 이런 짓까지 하는 제 자신에게 환멸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선 제 의심부터 스스로 꺼뜨려야지 아내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출근하는 아내의 얇은 외투 안주머니에 그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죠. 살에 닿는 안쪽 옷엔 아내에게 들킬까봐 차마 설치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한 아내가 잠든 후 저는 몰래 녹음기를 꺼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시켰어요.
제발 모든 것이 못난 제 의심이길 간절히 바라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의 내용을 들은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외투를 다른 방에 벗어놓은 건지 처음 출근해서 그 아들이란 사람과 인사를 한 것 외엔 중간에 아무 소리도 녹음되어 있지 않더군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그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아내는 퇴근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주말에 근교로 놀러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요. 중간에 먹게 도시락이라도 싸갈까요? 그거 좋죠. 저 이모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딱 일주일만 제 아내가 되어주신다면 제가 1억 드린다는 거 말이에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놈은 제 아내에게 돈을 빌미로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곤 그 집을 나온 것 같더군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다각도로 생각해봐도 돈을 줄 테니 아내가 되어달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그놈에게 돈을 받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놈에게 이상한 취미가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두 사람이 바람이라도 난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의심을 해소하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제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오만 가지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저는 결국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예정된 일정 때문에 새벽에 일을 나와야 했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데 더 이상 이 일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잡고 두 사람의 입으로 직접 실토하게 만들어야 답이 나오겠거니 싶었죠. 아무리 내용을 다시 들어도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빠르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가 출퇴근하던 그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전에 아내를 한 번 데리러 간 적이 있어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 퇴근 시간도 다 되어가니 가면 얼추 그놈까지 마주칠 시간이 되겠구나 싶었죠. 문 열어 박경애! 그 집에 도착한 전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설마 집에서 두 인간이 엄한 짓을 하고 있진 않겠거니 싶어 더더욱 초조하고 분노가 일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신지. 나 당신 모친 간병인으로 일하는 박경의 남편 되는 사람이요. 내 아내 지금 어디 있어요? 아, 들어오세요. 지금 아직 저희 어머님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있으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요? 비키쇼.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저는 얼떨떨해하는 그 사람을 밀치고 성큼성큼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한다더니 집이 크고 넓은 것이 아내가 이런 재력에 혹했나 싶어 열등감까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방문을 벌컥 열어젖힌 전 눈앞의 광경에 너무 놀라 그만 얼이 빠지고 말았어요. 가지 마라, 성수가. 왜 자꾸 날 버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 저 아직 안 갈 테니까 울지 마세요. 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많이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계셨는데 엉엉 울며 제 아내의 옷덜미를 잡고 계시더군요. 그것도 제 아내 이름이 아닌 성숙이란 이름으로 아내를 부르면서 말이죠. 아마 아내가 돌봐드리던 할머니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할머니를 달래며 차마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발견한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봤죠. 아, 그게 남편분이 이모님을 엄청 급하게 찾으시더라고요. 뒤늦게 절 뒤따라온 할머니의 아들은 저 대신 아내의 물음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할머니의 손에서 아내의 옷을 힘들게 빼내며 할머니를 달래더군요. 어머니, 매번 자꾸 이러시니까 이모님이 집을 못 가시잖아요. 남편분까지 오셔서 이모님 얼른 가셔야 하니까
오늘은 이만 이모님 보내드려요. 네? 으, 싫다. 난 성숙이랑 잘 거야. 그리고 아범 넌 왜 자꾸 네 아내한테 이모님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저분은 어머니 간병인이지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로 할머니의 아들과 제 아내는 한참 동안 할머니를 어르고 달랬고 울다 지친 할머니는 노곤한 듯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깨실까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왔어요. 그리곤 할머니의 아들이 가져다 준 물컵을 앞에 두고 우린 어색하게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죠. 뭔가 제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한 것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군요. 당신 잔뜩 화가 나서 날 찾았다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나 당신 보고 너무 놀랐잖아. 아내 최근에 저는 사실대로 아내를 의심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 아내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대뜸 제게 사과를 하며 제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죠. 우선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보호자와 간병인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다 이모님께 제가 한 무리한 부탁 때문에 벌어진 일이네요. 그래요, 그 부탁.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체 무슨 부탁이게 돈을 주고 제 아내한테 일주일 동안 아내가 돼달라는 말을 하신 겁니까? 상식적으로 남의 아내에게 그런 부탁을 왜 하냔 말이에요. 우선 이 사진을 좀 보시겠어요? 그 남자는 제 물음에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한 장을 가리키더군요. 그 사진을 들여다보던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놀라셨죠? 저 사람이 바로 5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내입니다. 저도 처음 이모님을 뵀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 아내와 너무 닮으셔서요. 사진 속 한 여자의 얼굴이 제 아내와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그 사람을 자신의 죽은 아내라고 이야기했죠. 나도 처음엔 할머니가 날 자꾸 자기 며느리라고 부르셔서 당황했어. 아무리 치매시라지만 유독 나한테만 그러셔서 왜 그러시나 했는데 아드님이 사진을 보여주신 뒤에야 납득을 했지. 저희 어머니는 제 아내를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제 아내도 일찍이 장모님을 떠나보내고 저희 어머니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셨고요. 저한텐 원래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은 20대 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선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죠. 그때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죽은 동생 대신 딸 역할을 자처해 줬습니다. 원래도 며느리 예뻐하셨던 저희 어머니한테 그때 이후 제 아내는 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내 이름이 성숙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내를 며느라, 성수가, 딸아 이러시면서 번갈아 부르곤 하셨죠.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8년 전에 그만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말로 듣기만 했지 치매라는 게 옆에서 직접 보니 정말 가슴 아픈 병이더군요. 어머니 날로 기억이 쇠퇴하시더니 나중엔 제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것도 깜빡하시면서 저희 딸을 보고 제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저희 어머니를 정성으로 돌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제 아내를 몰라보고 아주머니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제 아내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게 다 맞춰주곤 했어요. 또 어머니는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안방문을 열고 보일러 제어기를 만지셨는데 한 번도 귀찮은 기색 없이 아내는 자신이 보일러를 확인 못했다며 오히려 저희 어머니께 사과를 해주곤 했죠. 할머니의 아들은 사진 속 자신의 아내를 빤히 바라보며 그리운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도 얼마나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남자는 애써 사진에서 눈을 떼곤
탁자 위 물컵으로 시선을 내린 채 말을 이었죠. 아내는 자꾸만 춥다고 말씀하신 어머니를 위해 옷을 사러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내의 위에 걸칠 수 있는 얇은 누비목 같은 거 말이죠.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일을 하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아낸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님 아무거나 입혀드릴 수 없으니 백화점에서 아주 좋은 옷으로 골라와야겠어요. 하고 말이에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상냥한지 저는 마치 아내가 살 옷을 제가 입고 있는 듯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어머님 결국 그 옷을 입어보지 못하셨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돌아오던 아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차였지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거든요. 운전자는 차 아래로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그만 바뀐 신호도 아내도 보지 못했다더군요. 제 아내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제 어머니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힘들어하셨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울기만 하셨고 생전 아내가 입던 옷을 끌어안고 혼잣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 어머니 치매는 그날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기억력이 쇠퇴하고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는 정도였다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나선 거의 사람을 못 알아볼 지경에 이르셨죠. 저는 오래전 집에서 모시던 장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저 또한 장모님의 치매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갈수록 심해지는 치매 환자의 가족의 슬픔을 잘 알 수 있었죠.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훌쩍거리며 이러더라고요.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쓰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님은 참 선하고 좋은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 치매가 날로 악화되자 전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됐어요. 남은 형제도 없고 저는 또 일을 해야 했기에 어머니를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고용했던 간병인 분들 중에 이모님만큼 저희 어머니께 잘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베개도 막 던지시고 울고 투정 부리고 하시는데 자식인 저도 가끔은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모님께선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께 화를 내긴커녕 목소리도 높인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니까 이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어머니의 현실은 과거로 돌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머니께 틀렸다고만 하니 어머니 본인이 얼마나 무서우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렇게라도 두려움과 화를 표출하시는 게 아니겠냐며 우리가 이해해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니를 환자로만 대했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모님은 제 아내 이야기를 제게 들으시곤 자신을 며느리로 알고 계신 저희 어머니께 며느리 행세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모님께 부탁드렸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저희 어머니를 쭉 간병해 주십사 하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날로 기력이 쇠퇴하시고 치매 증상이 심해도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한 부탁인 걸 알면서도 이모님께 부탁드렸던 겁니다. 길어도 며칠밖에 못 사실 저희 어머니께 마지막만큼은 제일 행복하고 평온했던 과거의 기억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서요. 제 아내가 살아있고 어머니도 치매가 오시기 전이었던 그때 말이죠. 간병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며느리로서 저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주고 어머니 앞에서만은 저와도 진짜 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부군이 있으니 이런 부탁이 신뢰가 되는 걸 알고 있었기에 1억이란 돈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이모님께선 부군이 마음에 걸린다며 결국 거절하시더군요.
이건 비도덕적인 행동 같다고 차마 이런 말을 부근게 꺼내는 것조차 미안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포기하고 있던 와중에 남편분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찾아오신 겁니다. 남편분, 아니 광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효도를 이모님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기적인 제 마음 때문에 두 분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말았네요. 저 때문에 괴로운 시간 보내게 해드려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립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저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사정을 들으니 괜한 의심으로 아내를 믿지 못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미안해 여보.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왜 안 해줬어? 주말에 놀러 간다는 이야기는 뭐고? 할머니는 며느리 분 생전에 같이 나들이 많이 다니셨대. 그 생각이 나시는지 자꾸 나한테 놀러 가자고 왜 요샌 데리고 안 가주냐고 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아드님께 말씀드렸어. 이러이러하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가끔 근교에 다녀오고 싶다고.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운전을 못하잖아. 그래서 아드님 쉬는 날 차로 좀 태워달라고 말했지. 물론 아드님은 내가 불편해하는 거 아셔서 차로 이동만 시켜주시곤 근처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셨고, 혹시라도 내 남편이 오해할 수진 아예 없는 게 맞다고 말이야. 내가 자처해서 한 일인데 주말 추가 근무 수당까지 다 쳐서 보내주셨고, 평소에 아드님께 전화가 많이 오고 출퇴근 시간이 빠르고 늦어진 것도 할머니가 치매가 심하게 악화되면서 계속 날 찾으면서 밥도 안 드시고 잠도 통 안 주무시고 울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전화로 목소리 들려드리고 조금이라도 오래 얼굴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난 당신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쪽잠 자며 피곤한 걸 아니까 내 일 얘기까지 시시콜콜 얘기해서 당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지. 그래도 최근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 내 손 필요한 일이 많다 정도면 당신 걱정 안 할 만큼 설명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정말 미안해 여보.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손을 잡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곤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제게 그동안의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당신이 내가 평소 환자들 대할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날 의심했다고 했지? 사실 나 할머니랑 있으면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어머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할머니가 나한테 성수가라고 부르기만 하셨지만 며느라, 애미야, 그리고 딸아 하고 부를 때도 많으셨거든.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지도 않고 오직 나에게만 며느라, 딸아 하고 부르시는데 마치 돌아가신 두 분이 날 부르시는 것 같아서 나 참 많이 울었어. 그래서 할머니께 더더욱 마음이 쓰였고 나중엔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자처해서 할머니를 더 돌봐드렸던 거야. 그래도 차마 할머니 앞에서 당신이 아닌 사람과 부부 행세까지 못하겠어서 아드님의 마지막 부탁은 끝내 거절했던 거고. 여보, 내가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당신을 많이 괴롭게 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하늘의 맹세컨대 나에겐 늘 당신뿐이야. 알지?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착한 당신을 감히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했어. 그 어떤 말로 용서를 구한데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 아휴, 왜 울고 그래?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라니까. 내가 미안해. 울지 마 여보. 저는 너무도 면목이 없고 미안한 마음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 또한 저를 안아주며 흐느꼈죠. 그런 우리를 지켜보던 할머니의 아들은 눈가를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두 분께 정말 죄송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장님. 제 아내를 믿지 못해서 제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아내를 못 믿은 제가 어떻게 할머니의 아들을 타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그 자리는 어색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온 전 고민 끝에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그 사람이 부탁한 일 당신 해. 물론 당신 마음이 내키면 말이야. 우리 어머니랑 장모님 돌아가시고 후회 많이 했잖아. 살아생전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릴 걸 하고 말이야. 그 사람도 자기 모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당신에게 그런 부탁까지 한 거 아니겠어?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잘 알았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 도와줘. 일주일이 아니라 할머니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말이야. 정말 그래도 돼? 고마워, 여보. 아내는 생각보다 더 많이 그 할머니에게 마음을 준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울먹이며 고맙다는 말까지 하는 걸 보니 말이죠. 그렇게 아내는 한동안 그 남자와 그 할머니 앞에서만 부부 행세를 하고 자신이 진짜 며느리인 듯 최선을 다해 며느리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혹시 제가 전처럼 불안해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예전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제게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보, 이거 오늘 어머님이랑 찍은 사진이다. 너무 귀여우시지? 어머, 내가 어머님이래. 내가 하도 연기를 했더니 마치 내가 정말로 그 할머니 며느리가 된 것 같다니까. 여보, 할머니가 바가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셋이서 인천 바다에 다녀왔어. 거기서 할머니가 나랑 할머니 아드님이랑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아주 오래도록 눈에 담으시더라.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 우리 아들 며느리 사이 좋은 모습을 보니 자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고 말이야. 할머닌 그때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던 걸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계셨던 걸까? 아무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뒤돌아서서 눈물 닦아내느라 아주 진땀을 뺐어.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랑 당신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시던 모습과 할머니의 미소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거든. 분명 그때 어머님이 훨씬 젊으셨는데 말이야. 아내의 말처럼 할머니는 잠시 정신이 돌아와 자신의 생이 끝나감을 느끼셨던 걸까요? 아내가 할머니와 할머니 아들과 바다를 다녀온 다음 날 새벽, 우린 할머니 아들에게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늦은 밤 잠에 드신 듯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다는군요. 정확히 아내가 할머니의 며느리로 지낸 지 열흘 만의 일이었죠. 할머니, 이제 하늘에서 며느님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가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며느리와 함께요. 저는 아내와 함께 빈소를 찾았고 아내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마치 세 번째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 같다며 말이죠. 저는 할머니의 아들에게 조의를 표하곤 그런 아내를 한참 동안 달래주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우리를 따로 불러 약속한 1억을 주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 돈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던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으면 싶었지만 그건 오롯이 아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환자였으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잠시나마 다시 시어머니의 며느리, 엄마의 딸이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로 보냈던 시간들 정말 저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께 너무 많은 걸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장님, 정말 그 돈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덕분에 할머니의 기억을 가지고 잘 살아갈 테니 사장님도 부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래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할머니의 아들은 고개를 떨구곤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리곤 아내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할머니 아들의 행복을 빌며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죠. 이후 한동안 슬픔에 잠겨있던 아내는 또 다른 환자를 간병하러 출근하기 전날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간병인 일은 끝없이 슬픔을 견뎌내야 하는 일 같아.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됐어. 간병이라는 건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의 마음을 돌봐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이야. 그래서 난 앞으로도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좋은 기억을 심어드렸듯 다른 환자들의 아픔도 어루만져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려고. 제 아내 끝까지 참 착한 사람이죠. 저라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간병 일을 그만두었을 것 같은데 아내는 도리어 그 일을 계기로 더 좋은 간병인으로 거듭나겠다는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아내는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그리운 듯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엄마, 어머님, 저 얼마 전에 또 다른 엄마와 시어머니가 생겼었어요. 전 참 엄마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두 분 모두 참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내의 착한 마음씨와 그에 비해 한참 못 나빠진 저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간병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화의 부재에 따른 일이 더 이상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며 제게 예전처럼 환자들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곤 해요. 그리곤 미안해하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죠. 꼭 당신 때문에 내가 바뀐 건 아니야. 그냥 할머니의 일로 나도 깨달았거든. 환자들에게 느끼는 슬픔도 많지만 환자들과의 일로 얻는 작은 기쁨과 감사함 또한 많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슬픔뿐 아니라 보람과 기쁨도 함께 그렇게 모든 감정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니까. 아내는 더 이상 일을 하며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내는 한층 더 단단해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같아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 그런 아내의 착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아내를 잘 지켜주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때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제 자신을 용서하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치매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병 중 가장 무섭고 슬픈 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과 간병인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어냈고 또 앞으로도 겪어내야 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부디 너무 크게 다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눈물 젖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